그렇다면 이제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좀 보내는 행위를 했는데, 그 녹음기가 결국은 주호민 씨의 녹음기죠. 네, 그렇죠. 부모님의 녹음기죠. 부모님의 녹음기면은 그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주호민 씨가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 학대 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은 문제가 된 고약하다는 표현과 한숨, 즉 반복적인 제지가 아동 네. 학대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동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뭐 누구라도 좀 알 수 있는 폭행이라든지 오물을 뭐 강제로 먹인다든지 뭐 잠을 안 재우게 한다든지 굉장히 유형적이고 정형적인 학대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인정되는데요. 네.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현재 실무상 사실상 신체적 학대에 준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경우에 음,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적인 사정을 좀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음, 뭐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해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아마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마 면밀하게 아직은 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주호민 씨 학대 정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교사의 아동 학대 관련 기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이번 거는 특별히 타 사안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이번 부분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주호민 씨 아드님의 귀책이 조금 인정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서적 학대냐, 음, 이것이 정당한 훈육이냐라는 게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좀 더 강한 표현을 썼던 게 학대에 준한 거냐, 좀 격앙된 표현이었냐, 이 부분이 음, 좀 치열하게 다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을 일단 살펴보면은 버릇이 고약하다. 예. 너가 왜 지금 교실에 못 들어가? 왜 못 가는지 알아? 이런 표현들이 결국 학대냐라는 게 쟁점이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좀 정당한 사정은 인정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런 표현을 했던 그 표현 방식이 과연 학대에 준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표현은 과하긴 했지만 교육상, 훈육상 목적이 좀 더 인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예. 일단은 표현이 약간 과한 면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좀 치열하게 이것이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분이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본인도 평정심을 잃었다, 이렇게 한숨 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데,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의 한 행동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한숨을 쉬었다라는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음, 이제 한숨을 쉬었다라는 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냐? 어떤 음, 적극적 행위 태양을 수반하거든요, 학대에는. 네, 근데 한숨을 쉬었다라는 행위가 어떤 적극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음, 좀 회의적입니다. 다만 문제와 관련해서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라는 표현이 정신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어떤 차별적 언사로 비춰지고 이것이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필요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과 차별이 좀 더 주 목적이었냐. 아니면 훈육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앙돼서 조금 심한 표현을 했을 뿐 어떤 학대 고의가 인정되었냐라는 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고의가 있고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대를 위한 고의성이 음.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인데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11세 아이가 좀 바지를 벗어서 좀 민감한 부위를 보여줬다면, 네, 사실 그게 나이 차이도 사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 10세였고 나머지 네,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였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음. 형사 미성년자라서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걸 수는 있어요. 당연히 민사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고, 당연히 그걸 본 학생들은 굉장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아, 경우에는 이제 음, 미성년자니까 그 미성년자의 관리 책임을 지는 법정 대리에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관리 예.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당사자 피해자들 부모님께서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여학생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어떤 물리적 폭력을 가한 행위의 정황도 파악됐다라고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학생을 좀 분리시키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좀 보내는 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 거죠? 대화자 간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음. 다만 제3자의 대화 내용들을 그 사람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녹음기가 결국은 주호민 씨의 녹음기죠. 네, 그렇죠. 부모님의 녹음기죠. 부모님의 녹음기면은 그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요. 예. 그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걸로 취급이 돼서 아,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네. 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몰래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다만 처벌되지 않는 것은 대화자 간의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기를 켜고 그걸 녹음한 것을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기를 아이가 주체적으로 켜서 갔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몰래 이걸 켜서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녹음의 주체가 대화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아, 때문입니다. 네. 조민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5명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주호민 씨 정도면은 좀 유명하신 분이고 경제적 여건이 좀 되시는 분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거면 보통 사전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죠. 근데 뭐 국선 변호사를 당연히 선임할 수 있고요. 특이하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사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사전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까. 네, 네. 만약에 선생님이 무죄를 받는다면 네, 교단에 뭐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은 아예 네. 이 교단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지. 예, 유죄를 받게 되면은 교단으로 들어오긴 좀 쉽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예, 교사한테 있어서 굉장히 예, 중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옷을 벗게 된다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임이 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뭐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같은 경우는 초범 같은 경우 뭐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예, 그뭐 징계 조치로서 거의 뭐 일반 통상적으로 해임이 이루어지니까 옷을 벗게 되시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탄원서도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탄원서 같은 경우는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음. 그 형량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아. 예. 네. 결국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호민 씨의 아드님께서 선행으로 뭐 머리채를 쥐어잡았다든지 음. 그런 행위로 인해서 분리됐고 당분간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학급으로 다시 복귀를 못하는 음. 행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주호민 씨 아드님한테 설명한 행위 등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이것이 훈육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음. 학대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할지는 좀 법원에서 좀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결과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형벌을 내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보충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교사의 발언이 일정 부분 맥락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예. 예, 이 경우에는 큰 틀에서 좀 더 교육적 목적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